15년입니다. 가장으로는 의무와 책임을 다 못했지만 나라의 민주발전 그리고 광주 5.18 즉 민주성지가 되기까지 큰 역할을 하고 가신 아버지의 큰 뜻을 자녀들이 따라준 것이 고맙고 그의 자취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느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일송정 푸른 소름 늘고 갔어도 한 줄기 아랑강을 천년도도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여기 때 다른 때보다도
몇 배나 바쁘신 시간인데 평소에 존경하는 마을 목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광주시정연구소 개소식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군부 독재 시대는 막을 내리고 문민 정부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문민 정부는 아니고 나한테는 어떻게 연락번호가 아니 뭐냐 말을 소통장 알아서 좋으신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이 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명록은 교수 시사시평집 빛은 어둠을 이긴다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비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명록은 교수님에 대한 경력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록은 교수께서는 33년 1월 5일 광주 농성동 태생이시고 1957년에 전남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미시간대학 교육학 석사를 학위를 취득하시고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내신 바 있고 전남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시고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65년도에 광주 YMCA 이사장을 지내셨고 Y 신협 초창기 발기 임시면서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전국 YMCA 연맹 부이사장을 지내셨고 1978년도에 교육지표사건으로 해직되셨다가 1979년 11월에 또 광주 YWCA 사건으로 투옥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3월 13일에 복직을 하셨다가 이어서 넉 달 후에 또다시 5.18 사건으로 구속 해직되시고 83년부터 4년까지 전국 해직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84년도에 두 번째로 복직을 하셨고 89년부터 93년까지 전국 국립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 의장, 그리고 전남대 교수협의회 회장, 전남대 평의회 의장, 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을 차례로 지내셨습니다. 당의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5.18 기념재단 이사, 그리고 전국 기독자 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90년도에는 독일 정부 종교청 초청으로 30일간 강의를 하시면서 치료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하는 명록은 교수님의 출판 기념 최한선 전남대 총장님, YMCA 감독님입니다. 아까 경력 소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명록은 교수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의 부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이사장이시고 이대로 잘 가면 내년이면 전국 YMCA 이사장을 물망에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축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할 수 있는 분보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후배고 축사가 아니라 헌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하선 목사님의 축사를 저는 축사를 안 해도 축사하셨던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까 김근태 선배님이 나오셔서 선배님께 축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헌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은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언젠가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고요. 언젠가 올바른 역사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지막 축사가
뭐가 됐든 차례가 제가 정말로 아닌데 저를 아마 여기다 세명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조선대학교 문병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축사를 들으면서 본인 못지 신을 들고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황금 같은 시간을 저에게 활용해 주신 경양 각지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명록원 선생님이 오늘 이 행사에 명록원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사실상 부탁을 받았는데 안녕하십니까. 밤의 초대석의 김원태입니다. 이번 5.18이 17주기가 되는데요. 이번 17주기서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법정기념일이 됐습니다. 아주 참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올해 5.18부터는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그 기념식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5.18 17주기 기념일 행사위원장이신 전남대학교 영문과 명록원 교수님을 모시고서 이번 5.18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남대 영문과 명록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 동안 고생하시던 그리고 기다리시던 그 법정 기념일이 올해 제정이 됐죠. 네. 네. 그동안 이 날을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해오셨죠.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온 국민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명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광주 시민, 전라도민, 또 5.18 관계자들 또 노력하신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명 교수님은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하기에 그 동안에 많은 민주화 투쟁을 그 하시는 것을 그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기르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수염이 없으셔서 혹시 뭐 딴 분이 나오신 게 아닌가? 수염을 어떻게 깎으셨습니까? 네, 깎은 지가 꽤 됐습니다만은 네. 사실 수염을 길렀을 때는 네. 아직도 군사 정권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항쟁의 의미로서 수염을 길렀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내가 인문대 학장이 되면서 네. 별다른 학장이 안 되기 위해서 네. 여느 학장이나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울면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수염을 깎으시니까요. 그 투쟁적인 이미지는 줄어든 대신에 훨씬 또 학자적인 본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 교수님은 이 성함이 성씨가 발걸명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발걸명보다도 이름 명자로 더 유명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성을 잘 타고났기 때문에 네. 내가 강의를 잘 못해도 명교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명 교수님은 명교수시기도 하고 또 명강의를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은 그 영어 영문학과시고요.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어떤 전공이십니까? 세부 전공은 영어학계통입니다. 어학이요. 예, 문학계통이 아니죠. 좀 그 특색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우선 전야제의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와는 조금 그 색깔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추진 계획 중입니다. 어떻게 그것은 어떤 다르게? 의미냐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사실 전야제도 네. 그 투쟁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니까 네. 투쟁적인 성격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 국가기념일로도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에게도 보여야 되겠고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아주 부드러운 쪽으로 네. 그러면서 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전야제 프로그램이 많은 시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쪽에서 낯이 익습니다. 그 시의원으로 계시는 안성례 여사님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아, 그러니까 이 명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시의원에 활동을 하신 지가 언제부터 활동하시게 됐습니까? 시의원에 처음 당선하신 데가? 91년 6월 20일.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 사모님께서도 이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각별한 그 관심과 또 투쟁 경력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부상자들 그리고 그 사망자들을 이렇게 직접 제가 간호했던 사람이어서 자연히 또 그리고 이어서 또 교수님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의 어떤 그런 큰 전환점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정말 가해자는 처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오히려 그 당시에는 유족들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활동을 못했고 부상자들은 병실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고 후속자들이 오히려 주축이 돼가지고 전두환에게 아주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된다. 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네. 광주 문제와 관련되어진 그 배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그 문제를 기독 신자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런 입장에서 광주 문제에 참여도 했고 그 광주 문제 때문에 고생을 조금 당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쿠데타가 사실은 일어났었는데 그때 상무대 영창에서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없었던 보통 때 그냥 평상복 입고 나오던 헌병들이 완전히 전투모에다가 전투복 그리고 총검까지 이렇게 총에다가 꼽고 M16 그 소총에다 꽂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자면 경각심을 준 겁니다. 국민을 함부로 깔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그 국민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그 광주에서와 같은 그런 무력 저항까지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 무력 그 항쟁이 가져온 결실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무슨 저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무슨 몇 사람을 더 죽였냐, 무슨 무엇을 했냐, 어디를 점거를 했냐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제 의미를 이제 굳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무력 항쟁이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